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깨가 뻐근하다면 혹은 코가 조금 맹맹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처럼 곧장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아프다고 해서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넘어 환자를 대하는 철학의 차이이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건강을 기원하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나라 모두 우수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거쳐 의사들을 양성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 전문의가 되는 과정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드라마를 떠올려 봅시다. 응급실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실려오면 즉시 흉부외과 의사가 호출되고 그 흉부외과 의사의 주도하에 입원부터 수술까지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똑같은 환자가 응급실에 오더라도 흉부외과 의사는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문 역할만 수행할 뿐 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는 내과 의사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혈압, 당뇨, 신장 기능 등 수술 전후의 모든 내과적 상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온전히 내과 의사에게 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는 오직 자신의 전문 분야인 심장수술 그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이라면 당연히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겠지만 미국에서는 내과 의사가 환자를 입원시킨 후 정형외과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형태가 됩니다. 왜 이런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문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외과 의사들이 수술 외의 다른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수술 실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수술 전 환자의 몸 상태를 최적으로 만들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내과적 합병증을 관리하는 것은 내과 의사의 몫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의 연주자들은 자신의 연주에만 집중하고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는 지휘자가 맡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과 의사는 환자 치료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총괄 지휘자인 셈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차이는 의사들의 경력 경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한국에서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처럼 고도의 수련을 마친 의사가 레지던트를 마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소수의 대형 종합병원에 자리가 나지 않는 한 그들이 수련받은 고난도의 수술을 계속 이어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수년간 피땀 흘려 배운 기술을 뒤로하고 개원가로 나와 감기나 피부 미용 진료를 하게 되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안타까운 인력 낭비가 발생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붕괴 문제의 뿌리에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다릅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레지던트를 마치면 대학병원에 남는 선택지 외에도 개업이라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업은 한국처럼 작은 의원을 차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환자를 보면서도 수술이 필요할 때는 대학병원급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에 가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픈 병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은 의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최고의 시설과 장비, 간호 인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의사들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의 외과 전문의들은 개업 후에도 평생 자신이 수련한 전문 분야의 수술을 계속하며 실력과 명성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는 뼈와 관절 수술 전문가이고 이비인후과 의사는 코와 목, 귀의 수술 전문가로 명확히 자리매김합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의 알레르기 비염이나 단순 근육통은 모두 내과 의사의 영역입니다. 내과 의사는 1차적인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며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해결되지 않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각 분야의 외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게이트키퍼이자 치료의 방향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시스템의 차이가 왜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 씨는 아침에 일어나니 어깨가 조금 뻐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그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어깨가 아프니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환자의 강력한 요구에 주치의는 어쩔 수 없이 의뢰서를 써줍니다. 정형외과 의사 진료실에 들어선 김 씨.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친절한 설명이 아닌 의사의 차가운 시선과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정형외과 의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과 의사가 나에게 환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는 다 해봤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인데 이 환자는 수술할 상태가 전혀 아니잖아? 도대체 나한테 왜 보낸 거지? 내 시간을 낭비하러 왔나? 이런 상황에서 운이 좋으면 의사는 당신은 수술 대상이 아니니 주치의에게 돌아가시오라고 말하고 진료를 끝낼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비싼 돈 내고 겨우 만난 전문의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느끼고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만난 정형외과 의사가 금전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의사는 환자가 수술을 원해서 찾아왔다고 전제하고 불필요한 MRI 검사를 강행하고 사소한 문제를 부풀려 수술을 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척추수술과 같은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환자들은 조금 더 확실한 진단을 받고 싶어서 혹은 더 빨리 낫고 싶어서 전문의를 찾았을 뿐인데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가 스스로를 수술대 위로 이끄는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인 교포분들이 허리가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섣불리 척추 전문의를 찾았다가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례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비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한 환자분께서 허리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수술할 단계가 아니니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말을 믿지 않고 한국 의사를 불신하며 과잉 진료로 소문난 다른 의사를 스스로 찾아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왔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2년을 고생하시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술 전까지만 해도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익숙한 안경을 끼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라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예고된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의료 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당신의 주치의를 신뢰하십시오. 미국의 주치의, 즉 내과 의사는 당신의 건강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복잡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당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최고의 내비게이터이자 옹호자입니다. 둘째, 증상을 설명하고 진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깨가 아프니 정형외과에 보내달라고 말하는 대신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를 주치의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십시오. 셋째, 이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번의 진료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한국의 신속함 대신 여러 단계를 거치는 신중함을 통해 불필요하고 위험한 치료를 걸러내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기보다는 각기 다른 역사와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온 두 개의 다른 철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곳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를 때 우리의 건강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계신 교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의료 시스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길 위에서 올바른 지식은 가장 훌륭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